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인 오늘 많은 시민들이 고향 대신 근처 달맞이 장소를 찾아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40대 아들과 모친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집에서는 흉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매형이 숨지는 등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귀성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검찰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의혹을 부각시키며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개천절에 9대 이하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단체인 새한국이 서울 곳곳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집회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한국은 집회 금지 때는 1인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시골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학 오는 가정에 공공임대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자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 가장 높이 뜨는 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둥근 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서울 기준 가장 높이 뜨는 달은 자정을 넘긴 0시 20분, 완전히 둥근 달은 내일 오전 6시 5분이라고 합니다. 이 달을 보려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복궁도 추석을 맞이해 코로나 속에서도 보름달을 만나러 온 시민들로 모처럼 북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을 숨기고 있던 달도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정께가 되면 가장 높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속에 맞이한 추석, 저마다 시민들이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하루하루가 안개 속으로 걷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어찌됐든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일념으로 가족들 이렇게 화목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얼어붙은 취준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되게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참 오늘 달 보면서 제가 올해 취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달맞이 풍경도 좀 달라졌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경복궁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가위 달맞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복궁도 작년의 절반 수준, 즉 2,000명가량으로 야간 관람객 인원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국을 하지 못한 외국인도 그리고 명절 거리두기에 자식들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에게도 이번 추석은 예년과는 달랐습니다. 은연동안 못 보았어요. 아주 보고 싶어요. 제 딸이 보고 싶어요. 릴리, I miss you. 명절인데도 자식들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떠나서 앞으로 행복한 세월이 우리 앞에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마다 가슴에 품은 소원은 제각기 다르지만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일상을 건강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복궁에서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제사인 향사례가 열렸는데 600년 만에 처음으로 첫 술자를 따르는 초헌관을 여성이 맡은 겁니다. 유림의 금기가 깨진 거죠. 심용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재간들이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자 보물 제211호인 상덕사로 들어갑니다. 제물이 차려지고 충문이 낭독됩니다. 초헌관이 술을 따르고 절을 오를 차례. 도포에 두근을 쓴 여성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 여성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교수. 초헌관으로 퇴계 선생께 직접 술잔을 올립니다. 이 교수를 도와 이정화 동양대 교수가 분원관으로 봉행을 돕습니다. 유림의 제사를 여성이 진행한 건 국내 서원 최초로 600년 만에 금기가 깨졌습니다. 퇴계 할아버지 자손의
며느리로서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정말 뜻깊은 일이었어요. 이 교수는 한국 서원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큰 공을 세워 초혼관을 맡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초혼관을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지 않는가 하는 또 여성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재간의 수를 제한하고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참여하는 재관의 수를 줄였습니다. 꼭 필수 인원만 참여하시고 일반 참재원들이나 필수 인원을 나머지는 다 줄였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그의 뜻을 기리고자 1575년 완공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581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비하면 전체 교통량은 줄었지만 오늘 차례만 지내고 서울로 일찍 돌아오는 시민이 많았던 겁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지금은 좀 도로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 주변은 정체가 심했던 오후 시간대와 달리 저녁 들어 교통 흐름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차례만 지내고 일찍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많아 귀경길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면은 2박 3일씩 놀다 왔는데 올해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제 늦게 갔다가 오늘 아침에 차례만 지나고 빨리 가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본직 가서 천안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밥만 먹고 그리고 바로 하루만 있다가 이제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어제 457만 대보다 많은 581만 대의 차량이 오가면서 이번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폐쇄로 화면으로 이 시각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고자안 1교입니다. 한때 정체를 빚었지만 현재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하행선과 달리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은 다소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금당리 부근입니다. 양평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도 상행선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40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4시간 30분, 대전에서 출발하면 2시간 20분, 강릉에서 출발하면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귀경길과 기성길 정체는 모두 자정 전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 추석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40대 아들은 집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흉기가 나왔고 어머니는 문이 아닌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온 듯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도로변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결국 주저앉습니다. 뒤이어 경찰차가 출동하고 구급차도 들어옵니다. 오늘 낮 11시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이곳 주택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엄마와 아들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친은 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채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이 잠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담 넘어서 일 나간 거야.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모친도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 모자는 경제적 이유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 아들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다고요.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간만에 추석 명절에 만난 누나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매형이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차량 사고로 4개월 된 아기가 숨졌고 일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이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매형은 숨졌고 누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자신을 찾아온 누나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나랑 매연이 생활하면서 이제 집안 제사에 잘 안 온다는 등 그런 대화를 또 하다가 화가 나서 이제 또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건평해안 휴게소 앞 도로에서 6살 여자아이가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울산시 청곡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음식을 하던 30대 남성이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원래 아버지 비닐하우스인데 자기 말로는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 라면을 끓인 물거라고 그래 하다가 불이 났다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에어릅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지고 일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추석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3자릿수였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부산에선 귀성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과 제주 등지엔 관광객이 몰리면서 추석 연휴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77명입니다. 어제보다 36명 줄어 하루 만에 다시 2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30명 등 8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9개 시도는 0명입니다. 문제는 전국 대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귀성객 1명이 접촉자 통보를 받은 뒤 확진돼 귀성객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선 한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4명이 확진되는 등 오늘만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초부터 제주와 강원 동해안엔 관광객이 몰려 비상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을 강화하고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고강도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무려 9가지의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자 보수단체가 곧장 소규모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곳곳에서 소규모로 하겠다 이건데 경찰은 이는 불허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는 개천절에 예정된 10대 미만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2시간 동안 9명 인원이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보수단체 측에서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 기준을 피해가며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9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허가를 했거든요. 법원의 조건을 그대로 지킬지 염려가 되고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총 9가지인데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차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4시에는 집회를 마무리하게끔 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방역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진짜 있었다면은 고발은 해야겠죠, 저희도. 지금까지 어차피 감염병 예방과에서 계속 했듯이. 정세균 총리도 법원 결정에 대해 걱정된다며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보수단체의 6건의 추가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차벽 설치 역시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다 숨진 고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정치 검찰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과 정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며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다 숨진 고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 장관은 김 검사 사건은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 문화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아들의 군특혜 의혹 수사를 의식한 듯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혹세 무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국 전 장관도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갈 것이라며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추석 연휴 지역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검찰이란 언급은 다수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한 정부 대응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의 직책을 좀 잊고 있다. 경남과 부산에선 최영두, 김희곤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고 인천에서 배준영 의원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일 온라인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 장관 의혹 등에 대한 국정감사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부풀려 챙겨간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에 청부 살인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가 숨지면서 오히려 애초에 기소된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미 10년형을 받아서 더는 형을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 더 가벼운 형을 받게 된 거죠.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건너는 한 여성을 향해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회색 차량.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고도 20m가량을 더 가서야 멈춰섭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 살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피해자는 지인 B씨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를 통해 11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걸 알게 되면서 이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A씨를 독촉했고 B씨에겐 A씨와의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투자를 부추긴 원망을 이어왔습니다. 압박을 받던 두 사람은 결국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범행을 공모합니다. 피해자의 사전 동선 파악은 물론 사고 당일 예행 연습까지 진행했고 운전대는 2천여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1심은 가해자들에게 최대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B씨에게도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모두 항소를 했지만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하지만 이 공무원은 실종 당일까지도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의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측은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제법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해군과 해경은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A씨 흔적을 찾기 위한 공동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선박 35척과 항공기 7대를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해상에 투입해 NLL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A씨 시신이나 소지품을 수색한 겁니다. 해경 측은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린 해경이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에 애도를 전하며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피살 사건의 전말이라며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 발표와 다른 내용이 있었고 이후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한미 노력도 분주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남북 간 협력이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대화를 어떻게 재개를 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좋은 의미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전선언의 좋은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여러 주제에 대해 큰 틀을 짰다고 평가하며 10월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우리 일이라면서도 앞서가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북미 관계만큼이나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론한 겁니다. 이렇듯 한미가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입니다. 전문가와 유엔 대북제재의 보고서를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최대 7개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단됐지만 군 기지 건설과 핵 개발 등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우리 당과 인민은 변함없이 정석희 동지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인민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 건국 71주년 친서 교환은 알리면서도 남북 간 친서 교환이나 우리 측의 공동조사단 제안 등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TV 토론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미 유권자들도 단단히 뿔이 났고 결국 선거위원회는 토론 규칙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잘해서 이 규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되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90분의 토론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진행자나 상대 발언에 끼어든 횟수는 93번이었습니다. 1분에 1번 끼어든 꼴이었습니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은 71번, 바이든 후보는 22번 발언 방해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자가 50%를 넘긴 가운데 70%에 가까운 유권자가 토론에 짜증을 느꼈다고 답할 정도로 첫 TV 토론은 엉망이었습니다. 막장 토론의 시청자 수도 지난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가 맞붙었던 첫 TV 토론에 비해 35%나 떨어졌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결국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는 질서 있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형식을 바꾸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비난 공방은 여전했습니다. From what I saw last night in that debate stage, self-entitled, self-serving president who thinks everything is about him. Really enjoyed last night's debate with Sleepy Joe. Liberal media is upset that I took the fight to Biden and exposed his very dangerous agenda. 막장 토론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두 번째 토론은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15일 열립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얼마 전 탈북민의 재입국에 이어 40대 공무원의 피격 사건까지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도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탈북민에게 가장 힘든 게 언어에 이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송편 만들기나 전통 행사도 사라지면서 더 쓸쓸해졌습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탈북민 김수진 씨. 북한식 냉면과 만두, 순대 등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음식 맛에 더 신경을 쓰는데 고향에 혈육을 두고 온 탈북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개성은 못 가도 경양에 왔다 이러면서 냉면 한 그릇 먹자. 명절에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데 와서 북한 음식을 먹고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정말 낙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하지만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에다 자칫 확진자가 나올 경우 탈북민에 대한 인식까지 나빠질 수 있어 걱정도 큽니다. 여기에 탈북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정부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면서 탈북민 간 교류도 힘들어졌습니다. 추석 때면 임진각에 모인다든지 그룹별로 모여서 좀 송편도 해먹고 순대도 해먹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언어에 이어 외로움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 탈북민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한 우리 사회의 탈북민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1000명 가까운 파병부대 장병들이 저 멀리 아프리카와 사막, 바다에서 추석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요.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고공 침투 훈련.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 아크 부대원들이 아랍에미리트 병사들과 함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는 24시간 정찰 작전을 이어갑니다. 정찰관 특이사항 없음. 현 시간부로 작전 종료하고 주둔지로 복귀하겠음. 계속되는 작전 때문에 추석 차례는 미리 지냈습니다. 우리 임무가 있어서 작전은 계속 나가는데. 인도양 한가운데 함정에서는 제기차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데 모여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아프리카의 열기를 이겨내며 남수단에서 재건과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한빛부대까지. 건강하고 잘 지내다가 항상 기도할게. 네, 엄마. 사랑해요. 천여 명의 파병 장병들은 빈틈없는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이곳 아크 부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가위 되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3, 4월 봄의 전령사인 벚꽃이 때 아닌 추석에 이 가을에 꽃을 피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때문에 꽃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중령의 한 마을입니다. 연분홍빛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두 계절을 건너뛰고 다시 봄이 찾아온 듯 가지마다 꽃잎이 살랑거립니다. 경남 곳곳에서도 때 아닌 벚꽃이 관측됐고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설마 하고 그냥 밖에 나와보니까 이게 벚꽃이더라고요. 가을에 벚꽃 핀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데. 벚꽃은 3월과 4월 사이에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상 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지속한 데다 잎마저 일찍 떨어져 나무가 계절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후에 온도가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착각을 해서 철 모르는 가을 벚꽃의 향연에 이상 기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주민들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 첩보대가 파악한 북한군 수는 400명. 그런데 미군은 주민 600명을 더해 1000명의 북한군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을 북한군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지어 당시 미군의 항공 폭격 보고서를 보면 민간인의 식별이 가능한 높이에서 이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에 살아남은 월미도 주민들은 전투기에서 발사된 기총 소사에 대한 기억이 뚜렷합니다. 고도가 내 생각에도 벤서 얼굴이 볼 정도예요. 야치터 가도 때는 50m한테 70m. 이 높이가 그밖에 안 될 것 같아. 미군 항공 공격 보고서엔 단 한 번만 500피트, 약 150m에서 폭격이 이루어졌고 나머진 100m 이하의 높이에서 폭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49년 체결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의해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과 여성 등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높이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 첩보대가 파악한 북한군의 숫자는 400명이었지만 미군은 주민 600명을 더해 1000명의 북한군이 있었다고 보고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작전을 개시할 때 1000명이라는 적군은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전을 한 것 같아요. 아예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했고 1000명이라고 간주하고 작전을 수행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서울을 탈환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지만 월미도 주민들에겐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마을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1971년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고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6.25라는 거는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국민이나. 그러나 지 고향, 지 땅은 다 찾았어요. 월미도 사람만 지금 고향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70년 동안. 지난해 69년 만에 처음으로 월미도 희생자를 위한 인천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자신을 실향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향이 시골인 분 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묻어있던 학교가 없어진 분도 계시죠. 시골 학교들이 집과 일자리까지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시골 학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는 겨우 4명이 올망졸망 모여 앉아 수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전교생은 15명, 입학생은 물론 졸업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 수가 약 28명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제일 적을 때가 13명까지 학생 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작은 학교가 점점 이제 폐교되는 추세로 가고. 폐교를 막으려고 학교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우선 이곳 학교로 전학을 해오는 가정에 15억 원을 들여 집을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이 부지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 6채를 지어 이곳 학교로 전학 오는 세대에 대여할 계획입니다. 졸업동문과 지역민들도 파프리카 등 대형 농장에 부모들의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우스에 일자리를 주면 우리 학교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살고 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맨으로 많이 오세요. 경남 함양 서초등학교도 비슷한 지원책으로 10명이던 학생 수가 27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똘똘 뭉친 시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결실을 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는 취업 설명회 풍경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겠지만 올해는 모두 온라인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죠. 문제는 쌍방향이 아니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보다는 회사가 주고 싶은 정보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들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입니다. 채용 정보를 읽어주거나 토크쇼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모토이자 지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 역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럴수록 인재가 필요한데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구애를 펼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열정과 패기로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수시 채용과 비대면 면접 등 채용 방식이 대폭 바뀌며 혼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찾아봅니다.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 그래도 취준생들을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채용 영상만으론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해 쌍방향 소통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딱 얻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취준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기업 채용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둥근 보름달 보시며 소원 비셨나요?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는 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미리 밝은 보름달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곳곳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날 텐데요.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도 무척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이른 아침 운전하실 계획이시라면 앞차와의 간격을 더 여유 있게 두셔야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에는 충청 남부와 호남을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제주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제주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은 아침에 16도, 한낮에는 23도를 가리키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늘보다 낮 기온 4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강릉의 경우 25도가 예상되고 안동도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날이 금세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가 염산 테러를 받아 얼굴이 녹은 15세 네팔 소녀. 소녀는 하지만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테러 운동가가 돼 네팔 수상을 접견하는 등 노력 끝에 결국 염산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꿨죠. 비슷한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소녀의 작은 날갯짓이 전 세계 염산 테러를 없애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